그거를 방전율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단위는 C라고 해요. 연속 방전율 3C, 연속 방전율 2C, 뭐 10C, 순간 최대 방전율 뭐 몇 C, 그렇게 스펙 시트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3500mAh의 연속 방전율은 3C거든요. 3C면은 3 곱하기 3.5 해서 10.5A를 계속 흘려도 괜찮다, 그 뜻이에요. 근데 자전거 라이트나 노트북이나 이런 데 쓰는 그 2600mAh짜리 그 2C짜리 그거는 용량도 작지만 방전율도 낮아. 대신에 가격이 싸죠. 근데 노트북은 뭐 그렇게 고방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렴한 걸 그걸 쓰는 건데, 라이트나 라이트에 뭐 전기 많이 안 쓰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전기 자전거에 사용하면 전기 자전거는 전기를 많이 뽑아 먹으니까 셀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600mAh짜리 셀을 예전에는 많이 쓰다가 지금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셀은 안 쓰죠. 중국산 직구에서 막 열어보면 그런 거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전율이 센 것과 안 센 거 이렇게 또 30Q라고 3000mAh인데 방전율이 굉장히 높은 게 10C인가 뭐 그래. 그 방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때 북악인가 남산인가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2900짜리, 3000짜리, 3500짜리. 그때 누가 뭐 2900짜리가 3500보다 좋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테스트 한 적이 있는데 30Q 그 3000mAh짜리는 정말 방전율이 좋더라고요. 방전율이 좋다는 건 어떻게 느끼냐면 언덕길에서 그 용량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언덕길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딱 나와요. 언덕에서 테스트할 때 방전율이 높은 셀을 사용하면 언덕에서 스로틀을 빡 눌러 가지고 최대 전기를 집어넣으면 방전율이 낮은 셀을 사용한 배터리는 전압이 뚝뚝 떨어져. 막 5V, 7V 막 뚝뚝 떨어지는데 방전율이 센 놈은 그게 한 2V, 3V 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힘이 좋은 애지 걔는. 근데 대신에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힘도 좋고 용량도 크고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지금 CYC 모터를 준비하면서 배터리도 48V로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는 48V 배터리는 취급을 안 했는데 또 미니벨로 완성차들도 48용으로 나오는 것들도 조금씩 생기고 겸사겸사 이제 48로 우리도 라인업을 또 하나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이엔드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21700이라는 새로운 규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름이 21mm 그리고 높이가 70mm 더 커졌죠. 키도 커졌고 부피도 커졌고 또 그만큼 용량도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용량이 제일 큰 건 5000, 그 다음에 작은 거 4000, 3000 그렇게 세 종류 라인업이 삼성에서 나왔는데 5000짜리가 방전율이 좀 약해요. 그게 한 20밖에 안 돼. 근데 4000짜리는 방전율이 좋은, 4000이나 3000은 방전율이 좋은데 용량도 좀 작고 또 다시 차가 막히네. 용량도 작고 이게 삼성 제조사 측에서 전기자전거용으로는 쓰지 마라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걸 전기자전거용으로 왜 못쓰게 하냐면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수십 개의 셀을 묶어 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뭐 몇 개 직렬, 병렬 이렇게 뭉태기로 묶어서 3000이나 4000짜리는 그렇게 여러 개를 조합하면 셀들끼리 밸런스가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생긴대요. 근데 5000mAh짜리는 그렇지가 않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 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5000짜리를 쓰냐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18650 3500짜리를 쓰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IR 값이라고 내부 저항이 조금 줄어서 방전율이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직 충분한 테스트를 못 해봐서 뭘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용량 셀하고 저용량 셀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럼 저 용량 좀 손해보고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면 됐지 왜 그렇게 비싼 셀을 쓰냐.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용량 셀 50개랑 고용량 셀 40개랑 전체 용량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용량 셀이 싸죠. 싸지만 개수가 10개 더 늘어나니까 아주 많이 싼 건 아니야. 근데 비싼 셀을, 고용량 셀을 쓰면 무게를 중요시하는 자전거에 있어서 무게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21700과 3500, 352 그것도 이제 48V로 가면 우리 CYC 모터가 좀 고출력이라 셀을 좀, 배터리 팩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21700이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패킹하기도 개수가 적어지니까 작업이 수월하고, 또 전체적으로 개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반란식 무너질 염려도 적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모터 출력이 세면 전기를 많이 먹지 않나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350W 모터하고 500W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36V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500W 모터를 쓰면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먹어서 주행거리가 짧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바팡 모터 350W, 500W 또 고스페이드 350, 500 두 개 비교해보면 뭐 무게나 크기나 똑같아요. 뭐 차이가 없어. 안에 회로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라이더가 똑같은 자전거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코스를 달린다면 전기 사용량도 같아요. 근데 힘이 좀 센 모터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세게 사용을 하거든. 아이 내 건 500W인데 뭐 내 건 750W인데 하고서는 언덕에서도 막 스로틀 꾹꾹 눌러도 쫙쫙 잘 올라가니까, 그래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시속 80으로 계속 가는 거보다 시속 120으로 밟아버리면 빨리 가지만, 똑같은 거리지만 빨리 가면 기름을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 모터도 똑같아요. 경제 속도라는 게 있는데 경제 속도를 넘어서면 에너지 소모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바팡스닷컴이라고 그 바팡 미드모터 벨로스타에서 파는 센터 드라이브를 이제 경쟁업체죠, 일종의. 그분은 750W하고 1000W만 판매를 하겠대요. 저랑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 아니 사장님 왜 500W나 안 하세요? 그러니까 500W나 750W나 수입 단가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을 다 시승시켜 줬더니 뭐 가격 차이 이 정도면은 750으로 할게요 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말씀은 어차피 똑같은 속도로 가면 에너지 소모가 같으니까 이왕이면 센 힘을 가진 놈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또 한편에서는 750은 너무 과하다, 뭐 하드테일 자전거에 750이면 너무 세지, 위험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풀샵, 그냥 좀 무거운 풀샵에 하드하게 탈 때나 쓰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고 뭐 누가 틀리다고 하기가 참 애매하지.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권해드리기는, 우리는 이제 허브 모터는 옛날에 여러 개 취급하다가 지금은 키대 3만 하고, 또 중앙 모터는 고스페이드를 하고, 바팡 거는 아직 안 하고 있고, 뭐 바팡스닷컴에서 뭐 갖다 뭐 달라면 주겠다고는 하는데 그건 아직 안 하고 있고, 이제 CYC 모터, 아주 고출력 모터죠.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전거 하드테일인데
그것도 뭐 가벼운 자전거 그런 것들 가져와서 여기다가 CYC 모터를 달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전거에는 고스페이드가 더 어울리는데요, 고스페이드로 하시죠, 그렇게 추천도 드리고, 디자인을 중요시 하시면 키대3가 좋습니다. 자전거를 봐가면서 자전거와 라이더의 목적, 라이딩의 목적을 얘기를 잘 해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에는 내 자전거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달자, 그러면 히든 파워가 또 있고, 그런 식으로 목적과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다시 또 배터리 얘기로 돌아가서, 배터리 근데 그 얘기 안 했구나. 그 방전율 얘기를 왜 했냐면, 모터의 출력, 컨트롤러의 출력, 입력, 그런 거와 다 연관돼서 그러는데, 이제 방전율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고, 배터리 팩에는 BMS라는 회로가 들어있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기자전거용 배터리에 쓰는 회로는 자동차에 쓰이는 회로보다 훨씬 단순하고 간단한 거라 그거는 BMS라고 할 수 없지, 그냥 PCM이라고 해야 돼 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BMS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BMS라고 하겠습니다. 그 BMS 회로에는 FET라는 전기가 흘러가는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그 까맣게 생긴 조그만 부품이야. 근데 FET의 용량이 그 배터리의 최대 출력을 결정짓거든요. 아무리 고방전 셀 막 수십 개 묶어가지고 해도 BMS에서 못 받쳐주면 말짱꽝이에요. BMS가 약하면 배터리가 그냥 꺼져버려. 예를 들어서 BMS의 최대 출력이 20A인데 컨트롤러에서 야 30A 내놔, 그러면 얘가 30A 쭉 뽑는 순간 헷가닥하고 기절해버려요. 그 회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36V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BMS의 최대 출력이 20A다. 그러면 36V의 만충 전압이 42V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40 잡고, 만충시 40 곱하기 20A, 그럼 800W가 되죠. 그 배터리의 최대 출력은 800W인 거예요. 더 이상은 죽어도 못 내보내. 덧 빨아먹다가 걔가 기절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커다란 모터, 커다란 컨트롤러 달아가지고 야 1000W 내놔, 그러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출력 모터에는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터리와 컨트롤러와 모터의 궁합이 서로 잘 맞아야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터 키트, 자전거 시스템, 전기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출력 표기를 정격 출력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50W 모터다, 그러면 그거의 정격은 250, 최대는 400, 500, 한 2배나 2배 좀 안되게, 최대 출력은 그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이 CYC는 표기를 좀 특이하게 해놨어요. 5000W 이렇게 해놨어. 5000W? 어마어마한 거죠. 5000W 출력을 내려면 배터리가 48V 배터리라고 해도 50V 잡고, 5000W 출력을 내려면 전류가 100A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BMS만 해도 엄청 커져야 돼요. 셀도 많아져야 되고. 근데 그 모터는 입력 전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최대 72V까지 받아먹어. 72V니까 그냥 70V 잡고, 5000W가 나오려면 7749 70A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지. 근데 현실적이진 않죠. 뭐 미국 양놈 덕후들은 그 짓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 중인 배터리는 최대 출력 전류가 40A거든요. 48V니까 50V 잡고 최대 2000W가 나와요. 그래서 모터는 5000W까지 버텨주는데 배터리가 2000W 밖에 안 되니까 2000W 시스템이 된 거죠. 최대 2000W. 그래서 그것도 전격 출력을 말하면 한 1000이나 1200 뭐 그 정도로 표기하는 게 겸손한 표현이겠죠. 바팡 중앙 모터 중에 1000W짜리 있는데 실제 타보면 그거랑, 그러니까 48V를 양쪽 다 걸어서 타보면 그거랑 힘이 비슷하거나 뭐 조금 센 정도일 거예요. 배터리를 아주 센 놈을 걸지 않는 한 그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유튜브 영상 보면 그 BBS, 그 모델명이 BBS HD거든. 그거랑 둘이 비교해 놓은 영상도 있고 그래요. 이제 충전기 얘기 좀 오늘 많이 떠들었더니 목이 아프네. 충전기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충전기랑 어댑터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급속 충전기라고 있잖아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충전기가 2A짜리예요 1시간에 2Ah가 들어가죠. 근데 장거리 여행 하다 보면 식당 들어가서 밥 먹는 동안 잠깐 충전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2A 가지고 하면 1시간 해봤자 2A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건 뭐 얼마 가지도 못해. 그래서 매니아들은 8A나 뭐 심하면 10A 넘는 것도 그런 거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덩치도 크고 좀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이씨 이거 들고 다니면 배터리 하나 더 들고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유용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배터리 하나가 그냥 충전이 다 돼버리니까. 근데 충전기가 정말 중요한 게 그 충전기도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거 명목상 세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중국산 묻지마 충전기 갖다가 인증 집어넣으면 그거 통과 못해요. 그 자동차에 불량 휘발유 집어넣으면 엔진이 쉽게 망가지잖아요. 충전기도 마찬가지야. 충전기 아무거나 함부로 막 알리에서 직구에다 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잘못해서 과충전하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거든. 이제 목이 아파서 못 떠들겠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